프로그램 평가 자료를 볼게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측정 도구,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LOF 척도라는 게 있었어요. LOF는 Level of Functioning의 줄임말이었죠.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기능 수준이 어떠한가를 실제로 관찰자가 보고 그 기능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이 LOF 척도의 특징은요. 첫 번째, 프로그램에 대해 개입 전후의 기능 수준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할 때 이걸 많이 활용해요. 즉, 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이전의 기능 수준이 어땠는데 프로그램에 투입된 이후의 기능 수준이 이렇게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LOF 척도를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OF, F가 functioning, 기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기 위해서 설계된 클라이언트 사정 도구, 평가 도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은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직접 관찰 가능한 클라이언트 기능 수준을 관찰할 수 있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간결하고 애매하지 않고 실증적으로,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기능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클라이언트를 관찰하는 장소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네,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를 관찰하는 장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예, 그래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변화를 주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쪽의 하단에 보시면요. 이제 조사 설계 유형들이 나오죠. 이 유형은요, 복잡한 유형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복잡한 유형은 우리 선생님들이 뭐 대학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은 이제 후환이 두려워서 제가 내지 못하고 단순한 것으로 이제 연습해 볼 수 있게끔 냈어요. 자, 두 번째 유형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는 것이 있었죠. 즉, 우리 수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지식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확인해보고 그것과 동일한 문제를 수업이 끝난 후에 또 측정을 해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는가 아니면 별 변화가 없는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박스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프로그램 개입을 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우리의 수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이라는 수업을 지금 13주 정도 하는 14주인가요? 그 프로그램 개입이라는 것은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업의 시작 전에 O1에서 관찰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검사예요? 사전 검사.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입, 즉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이 끝날 무렵에 하는 O2가 O2 관찰평가 사후 검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업의 앞, 사전, 수업의 뒤, 사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그 조사 설계의 이름이 뭐예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예요. 그죠? 단일 집단을 안 넣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꼭 넣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두 개의 집단을, 그죠?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을 사전 사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 또 있었어요. 그죠? 4번에 나오는 비동질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있기 때문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는 이름을 전체를 다 쓰셔야 돼요. 그죠?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들이 나오니까 4쪽에 제일 마지막에 5번째 유형이 나와요. 그것은 무슨 설계죠? 시계열 설계. 시계열 설계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입 이전에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 평가를 한 3번 정도, 5원, 5, 2, 5, 3 주당 확인을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3번을 관찰 평가를 했으면요, 프로그램 개입 이후에요, 똑같이 3번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해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학습자의 변화가 있는가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설계? 시계열 설계죠. 네. 자, 그럼 이제 한 문제가 남았나요? 그죠? 한 문제 남았죠. 제 마지막 페이지를 볼게요. 이것도 뭐 어렵지가 않아요. 단일 사례 조사 설계라는 부분 7쪽. 단일 사례 조사 설계는요, 제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에 개입과 처치가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점선 이전에 사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기초선 A라는 거예요. 즉, 기초선 A, 그 위에 그림 위에 3번째 줄, 기초선 A 설명이 있죠. 개입 이전, 그죠? 개입 이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표시하거나 또 개입 이후에 개입 철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표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개입 이후에 개입을 철회하겠다라는 것은요, 수강 등록을 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기초선 A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시험 문제에 냈더니 이게 틀린 말이다라고 정답을 잘못 골랐던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예. 지난 학기에. 예. 개입 이후에 개입 철회에 대한 자료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게 기초선을 설명하는 말이 맞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개입 이후는 뭐라고 표현하죠? 개입 이후는 점선 오른쪽에 있는 B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B는 개입 이후의 상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표시하는 거죠. 네, 그래프로 딱 기억을 해두세요. A와 B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단일 사례 조사 설계는 A-B 설계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7쪽의 제일 첫 번째 그 제목 다음에 첫 번째 줄, 개인, 집단, 프로그램, 정책 등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거죠. 단일 사례 조사 설계니까, 그죠? 그리고 표 아래 나오는 말을 보세요. 자료는 수량화되어야 돼요. 그죠? 빈도가 몇 회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끔 수량화되어야 되고요. 개입의 전후, 즉 A와 B에서 대상의 표적 행동, 예를 들면 고쳐야 하는 습관 같은 것들, 그죠? 예, 표적 행동이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프로그램 성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단일 사례 조사 설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표적 행동과 개인 목표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표적 행동과 개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네,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즉, 표적 행동과 개인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단일 사례 조사 설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시험 대비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